안녕하세요. 송혜산 개미TV입니다. 이렇게 12월 10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도 있고 하락한 종목이 있어요. 코스피 지수는 좀 많이 떨어졌다가 좀 낙폭을 좀 왔다 회복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주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의 경우에 5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다가 요새 근간에 살짝살짝 조정과 함께 이렇게 힘을 붙이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5일선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 괜찮아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5일선 회복을 했고요. 오늘 밀리는 태도 역시 5일선에 깔끔하게 올려놨고 추세가 상당히 살아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좀 전체적으로 매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 물량을 기관, 개인 이쪽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에서 눈부시게 많이 받았네요.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거세진 않고요. 샀다가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역시 금융투자하고 개인이 많이 매수해졌고요. 투신, 경기금 이런 쪽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도 많이 팔았네요. 어쨌거나 나름 잘 끝났고요. 개인의 매수세에도 잘 버텨주는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이에요. 오늘 급등한 종목, 급락한 종 하나 살펴볼 건데 일단은 첫 영상에선 백금 TNA 남강토건, 그리고 엔투텍, 파미셀, 진매트릭스 이렇게를 살펴보겠습니다. 백금 TNA를 보면 일단 뉴스에 관한 내용은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하고요. 기술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일단 재무 먼저 보고 갈게요. 재무를 보시면 현금 유보율이 420%에 부채 비율 79%로 그게 나쁘지 않고요. 해마다 배당도 줍니다. 2018년도도 줬고 2019년도에도 줬는데 20년도에는 아직 모르겠어요. 뉴스를 못 봐서 공시가 뜨겠죠. 이 무전기, 블랙박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블랙박스의 이 장점과 독보적인 레이더 감지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 세그먼트를 형성하고 있는 회사네요.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딱히 회사가 나빠 보이진 않고 미래 가치도 있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주식이 일봉에서는 오늘 상한가를 시현하고 이렇게 높아 보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일봉에서 오랜 기간 다중바닥을 형성했어요. 이렇게 1, 2, 3 다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던 친구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 시세가 나면 계속 좀 크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출발 가격이 이 박스권 딱 위였는데 제가 아침에 그 동시호가 때마다 체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상한가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붙어 있다가 막상 출발은 4%대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4, 5%대 즉 내가 5%권의 손실을 안 할 각오를 하고 이 안으로 들어온 매도를 해야 되니까 5% 안쪽에서 손실은 감당이 되니까 딱 매수 진행을 했으면 좋은 결과 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월봉 H가 중요한데 월봉 H가 일봉에서 상한가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높질 않아요. 즉 이 친구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그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해도 계속 쭉 상한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반드시 모든 주식은 이 조정이라는 걸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구간을 이제 탈출한 거예요. 이렇게 탈출했고 일단 첫 번째 저항선인 이 황금선의 변곡점, 이날의 고가죠. 3,780원 이 자리가 뚫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5,200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2월 1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일단 이 앞에 거래량들은 거의 깔끔하게 싹 돌파하겠죠. 그러면 이번 달에 역사상 최고의 거래량이 터질 수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변곡점을 뚫고 나가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고의 거래량이 터졌고 주봉에서 있는 이 깔끔한 매물대들을 싹 다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되겠죠. 이 상한가에 쫓아가 사거나 상따하거나 다음날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제일 좋아합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가 생긴 종목은 관종에 넣고 항상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 뭐 내일도 떠서 올라갈 확률이 높죠. 상한가 신한 종목이니까
근데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을 겁니다.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딱 여기부터 요까지 해서 응보하고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좀 있는데, 이건 좀 뭐 바로 얘기는 아니고요. 따라서 주식이 상승하고 올라가고 뭐 2, 3주 뒤에 혹시 내년 초에도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된다면, 요렇게 오게 된다면 여기서 다시 매수 진행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쭉 당겨서 보시면 여기 전 5선이니까 3,100원쯤 되겠네요. 즉 지금 3,370원인데 3,100원에서 옆으로 가서 횡보하거나 다시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상 시연하고서 이렇게 뚝 들어서 이렇게 시연을 있죠. 바로 요 구간에서도 저런 모양이 나오거나 저렇게 돼 있으면 그쯤에서 상황을 봐서 다시 매수하는 게 좋고요. 상한가 시연할 종목을 너무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도 매력의 매력도 있고, 그러고 하는 일 자체가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는 데다가 월봉에서 이렇게 긴 2018년도부터 장장 2011년까지 긴 박스권을 다중바닥을 그렸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여기서 상승을 하면 큰 시세를 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장기 투자는 바로 이런 종목들 월봉 이제 돌파했으면 안착하는 자리거예요. 이런 자리에 묻어놓고 기다리면 회사가 튼튼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또 하나 월봉에서 좋고 또 시세를 준 게 남강토원이죠. 근데 재물을 잠깐 먼저 봐야 돼요. 재물은 항상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데 성장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성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분석해야 될 건 딱 분석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유보율이 20%에 부채율이 320% 굉장히 위험하죠. 현금이 없고 부채가 많습니다. 대신에 다행인 거는 그나마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로 나고 있고 일단 현금 부분이 좀 약한 게 약간 걱정은 되는데, 그래서 저 상황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요. 토목, 건축, 주택사업 이런 일을 하죠. 상황상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정치 테마주로 엮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쨌건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다중 바닥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 친구도 굉장히 지겨웠겠죠. 이렇게 더군다나 거래량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겨웠을 거예요. 이런 친구가 오늘 드디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빵 돌파하면 터졌습니다. 사실 저는 대선주나 이 대권 테마주 가서 나쁘다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테마주 출발해서 진짜 실적하고 연계해서 잘 날아간 주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매수 타이밍입니다. 싸게 사야 돼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 중요한 자리인 이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이 자리를 오늘 깔끔하게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가 돼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바로 두 번째 저항선이 하나가 또 있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요 자리가 딱 오늘의 상한가 자리예요. 이렇게가 돼요. 이 친구는 내일 만약에 붕 떠서 가면 전 고점인 15,000원대, 15,000원대를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더 갈 수도 있고 상황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차피 편곡점이 많아요. 보시면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근데 이렇게 보면 난강토관은 일단 당연히 쫓아가서 잡는 게 중요하고, 이번 주에 이렇게 앞에 있는 매물대를 싹 돌파하는 거래량과 거래자금이 순간 들어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내일 같은 날 쫓아가서 잡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변곡점 하나를 걷습니다. 조금 상 때린 거니까 좀 높게 가도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더 당겨 보시면 차트는 항상 이렇게 당겨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이 걸어온 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매물대를 파악할 수 있고 매물대 돌파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자리에 매물대가 꽤 존재해요. 요 자리에. 왜 그러냐면 이때 거래량이 삐쭉삐쭉 들어왔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당겨와요. 일로. 자, 이렇게 당겨옵니다. 이렇게. 이 친구는 저거 먹고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만약에 거래량이 상당히 실어서 빵 들어오면 굉장히 좋고요. 만약 거래량이 좀 줄어서 저걸 맞고 떨어지면 저희들 같은 경우 이 친구의 두 번째 들어갈 자리를 잡는데 여기를 잡습니다. 가격은 11,600-700원쯤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미리 거나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저 친구가 언젠간 오겠죠.
언젠가 와서 이렇게 음봉으로 해서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음봉 떨어지고 양봉으로 뜨거나 옆으로 돌아가거나 황금일선하고 만나가지고 황금일선 돌파 안착 또는 살짝 물렸다 돌아 나갈 때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일단 월봉에서 바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탈출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한가가 커 보여도 절대 커 보인 게 아니고 기다리면 충분히 매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오늘 아무래도 어제 모더나 쪽에 그 있었던 일이 우리나라 그 관련주에 조금 영향을 줬어요. 그 엔트텍을 보시면 제가 엔트텍 어제부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좀 이제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전고점 근처를 두 번 갔다 왔는데 이렇게죠. 이렇게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어제 영상 찍을 때 제가 분명히 이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빵을 하나 거들었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 밑에 저항선인 지지선이죠. 지지선이 이제 여기가 돼요.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여기를 아예 시초가부터 깨고 들어왔고 두 번째 지선이 여기가 되는데 이 자리를 위협을 하면 안 돼요. 이 자리를 위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쌍봉이 생기고 위험해집니다. 그때 주식이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고요. 이렇게 긋게 되면 아직 이 자리가 오지 않고 5월 일찍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을 해줘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10주선을 다 저 5주를 깨놨어요. 5주선의 이탈은 투자하라고 보긴 하는데 이 친구는 다행히 이렇게 10주선하고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고 또 10주선을 잘 딛고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보면 이 10주선만 잘 딛고 있나 주고 이전 저점인 4,9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 이탈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이렇게 양봉으로 떠서 돌아나가 주어야 이 주식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죠. 예상의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다 깨고 내려오면 이렇게 깨고 내려오면 이제 추가 하락을 피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이 자리는 다시 엄청난 저항선이 돼요. 다시 이 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는 굉장히 아픈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엔투텍은 좀 철저한 이제부터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내일 이 주식이 돌아 나가서 이거 투자하신 분들이 원금 손해를 안 보고 또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 저도 바랄게요.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박스권으로 박스가 아니라 이 변곡점 안으로 무조건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월봉 5개선까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기다리는 거고요. 특히 저번 달에 이 종가가 5,330원인데 이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돌아 나가야 좋은데 그 선이 바로 10주선 근처가 되고 일봉에서는 바로 박스권 자체가 돼요. 이렇게 딱딱 맞아요. 그래서 이 밑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이 주식은 다시 돌아 나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또 모더나 백신에 대한 그런 게 있긴 한데 또 잘해서 좋아지면 언제 렌즈통은 파워가 있고 힘이 있어서 돌아 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 내일이나 모레 이틀 지켜보고 이 자리 밑으로 이탈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가 진매트리스죠. 이 진매트리스도 이제 만만찮게 밀렸는데 어디 이 친구 제가 이렇게 황금선 박스권을 거놨어요. 좀 이제 그 주식을 보려고 했더니 이 선을 역시 어제도 깼고 오늘은 아예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렇게 툭 밀리면서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의 이제 지지선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5개월선 이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5개월선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아파요. 가격이 앞으로도 마이너스 15%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을 이탈했어요. 5주선의 이탈은 추세의 큰 하락으로 보는데 이 친구가 뚫어놓은 고점이 바로 여기에요. 이 가격이 딱 5주선이에요. 따라서 이 친구는 이 밑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에도 빨리 마지막 주죠. 마지막 이제 주봉이니까 돌아 나가서 5주선 위에 올려놓으면 정말 좋은 이제 다시 회복의 기회가 되는데 5주선까지 밀리면 10주선 그리고 10주선, 20주선 이게 각각 있던 20주선까지 얼마든지 밀렸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20주선의 가격이 18,600원인데 월봉에서 5개월선의 가격이 2만원대 이렇게 돼요. 일봉에서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많이 잡는데 일단 황금일선을 깨놓은 상태라 정고점을 다 깨놓은 상태고 이 자리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지지선이 되는데 꽤 깊고 아파서 살짝 걱정은 됩니다.
요 자리가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진 날에 가장 타이트하게 잡은 사실 이 자리거든요. 보시게 되면 요때 대량 거래가 터졌고 요때부터는 대량 거래가 터져서 주식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자리를 갭을 띄어서 올라간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요 밑으로 안 내려와야 돼요. 이 자리가 23,200원입니다. 이 자리를 깨면 진짜 이 주식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고요. 이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주봉에서 오주선 회복과 함께 얼른 좀 살아나서 이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피해가 없고 원금 회복이나 반드시 수익권에 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파미셀이죠. 파미셀은 제가 어제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 어제 황금선 사이에 가까이 붙여놓고 오늘 이 황금선에서 출발해서 황금선 돌파하고 나가면 좋다고 그랬는데 돌파 안착을 못하였습니다. 이 주식 월봉에서 보시면 아직은 괜찮은 위치에 있고요. 크게 위험하지 않고 10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괜찮아요. 주봉에서 보시면 우수 이탈을 살짝 했지만 황금선하고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2만원대만 지켜주면 아직은 괜찮고요. 일봉에서 이 반격을 강한 이날의 저점, 그러니까 어제 시가이자 어제 그저께 저가, 종가 딱 이 가격. 어제 시가가 2250원. 즉, 그 파미셀은 2만원 이탈을 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2만원 이탈을 하지 않으면 다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대장주들이 살아나야 이런 관련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녁 때는 그 오늘 좀 급락한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매수한 종목들의 이 리뷰도 같이 진행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장에 대비해서 또 좋은 종목들이나 찾아보고 살펴보는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